이준석 대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일단 본인은 정치를 계속 할 생각이니까 일단 내년 1월에 복귀하려고 하겠죠. 예. 복귀해서 그다음에 당대표 나오려고 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상황으로 보면 간단치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비대위를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런 말씀처럼 뭐 김명태 최고 이런 분들이 또 뭐 직무정지 가처분 들어오고 만약에 지금 비대위원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거 이행 안 하면 또 간접강제로 뭐 몇천만 원씩 물릴 수도 있거든요. 아마 법원이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데 또 만약에 추가 징계한다 그러면 추가 징계 이전 징계까지 다 합쳐가지고 또 가처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법적인 이렇게 대통으로 가는 건 해결책이 안 나와요. 사실은 끝이 없거든요. 계속 가는 건데 저는 항상 매번 얘기하는데 국민의힘 뭐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이준석하고 무조건 끝났다. 절대 안 된다. 루비콘강 건넜다. 이제 대화도 안 한다는 얘기를 너무 쉽게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만나서 풀어야 되거든요. 대통령하고 만나서 풀고 아니면 당 중진들 만나서 풀어야 되는데 뭐 전화 다 녹음하더라 아니면 뭐 다 얘기하더라니까 뭐 안 된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저는 그게 더 안 좋은 신호 같아요. 정치라는 거는 만나서 대화 타협을 해야 되는데. 맞는 말씀인데 최근까지 흘러온 그 모양새로 봐서는 참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래도 해야죠. 그러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가 당분간 잠적하겠다라고 한 거는 이 혼란에서 좀 벗어나 있겠다. 사실은 이 혼란이 야기된 것도 이준석 대표랑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징계 논의는 있었습니다만은 문자 메시지 공개 이후 체리 따봉 이후에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 상관없이 이게 막 흘러온 거고 법률적 대응은 했고 이준석 대표가 거기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명분은 생겼어요. 명분은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 소송 같은 거는 생각은 해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무적으로는 좀 차분한 시기를 가지겠다는 거고 아까 제가 저희 당의 주류적 당원들이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뭐 볼드모트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몇 프로인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당원들 중에서도 중도적인 입장에 있는 당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에서 이준석 대표 선택했던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아마도 이준석 대표가 이런 혼란에서 약간 떨어져가지고 법률적으로 필요한 대응만 딱딱 하면서 당원들과 소통하는 시기를 또다시 같이 가지겠다라고 하는 것도 당원들 내에서의 본인의 비호감도를 조금 낮춰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보관이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말한 국민의힘의 주류 당원들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토 감각이 생기게 된 이유는 이준석 대표를 죽이려드니까 본인이 그 죽이려던 거에 저항하면서 아주 강도 높은 폭로성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잖아요. 뭐 저는 그게 폭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강한 얘기를 했죠. 폭로성이라고 제가 불렀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주류 당원들의 심기를 해친 거거든요. 그걸 이준석 대표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던 것을 사법적으로 중단시켰으니 내가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당의 2030 아니면 내지는 좀 이렇게 자유주의적 성향의 당원들 같으면 아니 뭐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고 자당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지. 그게 이준석의 매력 아니야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이제 뭐 꼭 나이를 갖고 하신 건 아니지만 좀 전통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야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격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잘 되게끔 도와줘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후자에 계시는 분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는 좀 어루만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잠적하고 이제 침묵 모드로 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중간에 변수가 많아요. 경찰 수사도 있고 뭐 심지어 윤리위 추가 징계 얘기도 나오고 또 지금 여기서 두 분이 전망한 것과 달리 뭐 또 약간의 억지스럽게 비대위 체제로 그냥 간다든지 그러면서 그 얘기는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못하게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뭐 어쨌든 변수들이 없다면 그냥 내년 1월 복귀하고 당의 어떤 일들과 당심을 끌어모아서 차기 당대표에 또 도전해서 승리하고 뭐 이런 전략을 펴나가는 게 이준석 대표의 전략이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러니까 방법이 말씀처럼 이걸 계속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물론 당대표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룰을 안 바꾸도 현재 룰도 해도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도 어쨌든 본인은 계속 뭐 정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방송도 나오고 아마 전당대회를 준비하려면 방송이 엄청 나오겠죠. 엄청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계속 맞서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지난번에 뭐 탄원서 문제도 해서 나왔던 것처럼 본인은 이제 어쨌든 선거 과정이라든지 많은 내용을 알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사람들한테 알려졌을 때 마이너스인 것도 분명 조금씩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구도가 서야만이 본인이 어쨌든 정치적으로 성공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국민의힘이 거의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그걸 좀 풀어줘야 돼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뭐 만난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공간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 절대 안 돼. 너 무조건 아웃이야. 라고 하면 해결책이 없어요. 이준석 대표가 정치를 그만두겠어요? 예. 그럴 일이 없잖아요. 간단한 해결책은 이준석 대표를 내버려 두는 겁니다. 사실. 네, 네. 제가 아까 현 변호사님 말씀 중에도 저도 공감하는 게 만나서 풀진 못해도 내버려까진 둬라. 그렇죠. 그리고 당에도 그런 시그널을 주는 거죠. 아, 네.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자. 예, 예. 그러면 그냥 복귀해서 몇 달 더 당대표 하다가 뭐 몇 달 당대표 하는 동안 뭘 그렇게 크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다음번에 전당대회 또 나와도 제가 봐도 이준석 대표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좀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는 거. 그다음에 더 궁극적인 해결은요. 지지율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면 지지율. 이준석 그렇죠. 대표 없어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충분히 잘 나온다. 예. 다음 총선 대비에 이준석 필요 없다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이준석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 그 지지율 올리기를 언급하시니까 뭐 제가 최근에 언론에서 왜 이 점을 지적하지 못하나라고 생각하는 한 대목이 있는데 뭐냐면요. 이번에 이제 그 휴가 지내고 그러면서 청와대에 이제 홍보수석 바꾸고 뭐 어찌 보면 그 대통령 자꾸 청와대라고 그러네. 대통령실의 정무라인을 전반적으로 좀 보강해서 사실상요. 첫 번째 작품을 이번에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게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정부 장차관 전부, 대통령실 수석 전부 다 끌고 간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의 그 기획된 작품이고요. 두 번째 대구 서문시장 방문한 그렇죠. 것도 기획된 작품인 겁니다. 이게 대통령실에 바뀌어진 정무라인의 첫 번째 저는 야심찬 작품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야심찬 작품이 연찬회에서는 그 이상한 작가의 이상한 발언 그 강연으로 완전히 좀 이렇게 흠집이 갔고요. 그렇죠. 대구 서문시장은 왠지 무슨 팬카페 일정 유출로 기스가 갔고요. 게다가 연찬회 끝나고 20분 후에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완전히 박살이 난 칸이 겁니다. 터졌죠. 네.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실이 야심차게 기획한 첫 작품이 완전히 이상해져 버린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두 가지는 만약에 계획대로 정말 다 잘 됐다고 해도 대단한 일인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더불어민주당 연찬회에 가셨다라고 하면 그거는 큰 일이죠. 민주당에서 오시라고 할지도 의문입니다만은 그건 뭐 협치의 어떤 그런 건데 뭐 저희 당 연찬회에 오신 건 헌정사상 최초라고 하지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그냥 뭐 같은 편 사람들끼리 으쌰으쌰 예. 하는 거 아니냐 정도고 서문시장도 거기 가서 뭐 기록적인 인파가 온다 한들 예. 보수 진영 대통령이 서문시장에서 인파 많이 오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냥 이제 뭐랄까 저희 지지층을 한 번 더 좀 다독이고 결집시키면서 한번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정도의 의미 아니었나. 그게 큰 의미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연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경제가 어려운 걸 국제 뭐 정세 탓, 예. 전 정부 탓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그 얘기를 그 이제 본인 메시지는 입으로 한 거나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말은 딱 그전에 뭐 필요한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 계속 뭐 출근길에도 아이고 뭐 전 정부 이렇게 훌륭한 장관 봤습니까? 뭐 다 해먹지 않았습니까? 이랬는데 그럴 때마다 사실 보수 언론에서도 선거 때 모르겠지만 예. 지금 책임지고 있는데 다 대외 환경 어려운 거 알아요. 그리고 다 지금 경제 어려운 거 알기 때문에 본인 책임을 하겠다.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서 그래도 저는 그 워딩 자체는 굉장히 예. 중요한 말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는 100% 동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적하는 게 대통령실의 이 바뀐 팀의 첫 작품이 야심차게 기획했는데 이렇게 완전히 묵사발이 났으면 지금의 상황에 또 기민하게 빨리 대처하는 실력을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든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어가고 당의 그런 혼란으로부터 대통령이 좀 거리를 두면서 또 당에는 더 이상의 분란이 없도록 하는 식의 어떤 이런 제스처들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당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찌 보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못 하잖아요. 이게 상식적인 만약에 법률가들만 일이 제대로 목소리만 낼 수 있으면 예. 플랜 A, 플랜 B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한다 정도까지 다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예. 당에 그거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우리 천하람 변호사도 다 아는 정도인데 그 뭐 다 좀 무시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되게 어찌 보면 대통령의 원하는 방향대로만 다 따라가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어찌 보면 말씀처럼 침묵하고 있거나 뭐 알아서 하겠지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이 사단이 예, 났는데도 예. 제가 보기에는 또 당내 보면은 뭐 한두 분 정도만 예를 들어 하태경 의원이나 다른 분들만 문제 있다 얘기하지 사실 이 정도 됐으면
한 3분의 1이나 반 정도 의원들이 이거 문제 있다, 잘못됐다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일단 대통령실로 한정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물론 당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잘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 외에 최근에 있었던 이런 이벤트들, 뭐 예컨대 건희사랑에 이게 뭐 나간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건 단호한 조치가 빨리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도 그게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이게 팬클럽이라는 게 아무리 자발적 결사체라고는 하지만 팬클럽에서 이렇게 이제 지지하는 분이 직접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 명의로라도 선거 때는 너무 감사했고 했지만 집권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다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퇴임하고 나서 다시 응원해달라.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는 좀 활동을 좀 중단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의 메시지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가 안 나오는 거는 저도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되게. 왜냐하면 팬클럽이라는 거는 본인이 팬클럽이잖아요. 그럼 본인이 예를 들어서 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라고 얘기하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 안 한다는 얘기는 팬클럽이 있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즐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도 그때 이제 강신업 변호사가 막 너무 막 이런저런 정치적인 발언하고 이러니까 뭐 대외적으로 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 사람은 나를 대변하는 건 아니다. 나랑 관계 없다는 얘기만 없다 했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갈 필요 있어요. 이 팬클럽에 대해서도 딱 선을 그을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문자도 그잖아요. 지인한테 보낸 문자가 전해져서 알려졌다는 거잖아요. 좀 많이 보냈겠죠. 직접 예를 들어서 언론에 얘기하듯이 앞으로는 뭐 강신업 변호사 얘기는 관계없고 팬클럽은 저희들과 관계없으니까 해체해 주십시오라고 한마디 하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건 팬클럽이 있는 걸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겠죠. 팬클럽이라는 게 본인 팬클럽인데 본인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팬클럽이 없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대구시당 무슨 뭐 카톡방이나 뭐 이런 데 올라온 게 아니라 건희사랑 거기에 올라왔다는 거 그게 대통령 경호상으로 비밀이라고 하는 거 이게 저는 더 큰 문제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저도 사실 당협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뭐 전남 지역이나 이런 쪽에 일정이 있을 때는 저도 공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사전에 공유를 받죠. 사전에 공유를 받죠. 그러나 이제 엠바고를 지키고 제가 어디에 뭐 공유는 안 하죠. 공개는 안 하죠. 근데 뭐 이제 대구 지역 같으면 아무래도 당원들도 많고 관심도 많고 또 당협위원장들 중에서 약간 이제 내가 사람들 많이 좀 불러야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아름아름 알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관례상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하고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런 아름아름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어떤 막 SNS 페이지에 막 올라와 버리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훨씬 더 강하게 경고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경고뿐이 아니라 이건 경호 쪽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도 생기는 거 아닌가요? 법적 책임 사항이에요. 그렇죠? 예전에 아마 이런 걸로 뭐 징계를 받은 언론사도 있고 실제로 그 대통령 예전에 청와대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처벌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 이거 비밀로 분류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게 일단 처음이 아니잖아요. 사진도 예전에 나온 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되는 거거든요. 다른 데서 말씀처럼 뭐 당협 자기들끼리 보는 데서 문제 없죠. 이게 외부로 공개하는데 그게 하필이면 처음도 아니고 예전에도 나왔던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해 확실하게 선을 못 긋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네.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금 속보가 들어온 게 이준석 전 대표 측의 관계자가 비대위 체제가 유지되면 바로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라고 그 비대위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라고 하는 식의 반응이 이미 나왔네요. 뭐 이런 걸 충분히 예상하고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요.